자, 안녕하십니까. WTC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윤석열 현 검찰총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요. 뭐 이제 대선 랠리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좀 이를 수도 있지만 특히나 뭐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 대선 랠리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저가에서 잡을 수 있겠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랠리 2위에 지금 랭킹이 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지금 현 대표죠. 이렇게 두 인물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가 1위였다가 이재명 지사가 다시 1위를 뭐 탈환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 총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2위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입니다. 7월 24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일단 누가 봐도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고 있죠. 약간 스타일이랑 분위기인가 약간은 조금은 다르죠. 안철수 옛날에 그 바람이 불었던 거와 약간은 비슷해요. 약간은 비슷한데 그때 안철수 전 대표는 그냥 일반인이었죠. 기업인이었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때 뭐 새로운 인물 그리고 젊은 인물 그런 인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정부와의 대척점을 지는 그런 언급을 좀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왔고 지금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뭐 저는 여든 야든 간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검을 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지지하시는 당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게 그분이 문제되는 행위라던가 뭐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뭐 집안의 이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의혹은 많죠. 의혹은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뭐 그건 차차하고 이제 본론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현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서현이라는 종목은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법학과를 나왔어요. 이게 지금 유재만이라고 하는 63년생인데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서현 탑 메탈은 더 일찍부터 움직였죠. 서현 탑 메탈 타는 더 일찍부터 움직였죠.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뭐 서현의 자회사죠. 자회사고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서현, 덕성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사회이사들이랑 좀 연관이 있어요. 뭐 연관이 있다면 있다는 거겠죠. 네, 이게 참 대선 정치 관련 특히나 인물주들은 진짜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는 중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문이냐, 아니면 대학교 동문이냐, 아니면 같이 일을 했다던가, 아니면 사촌이 그 회사에 있다던가, 뭐 이런 거. 그리고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일했던 데 같이 있다던가, 뭐 이런 거. 실질적인 친밀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뭔가 하나 연결되는 고리가 있으면 그냥 갖다 꼽는 게 정치 인물주고 테마주입니다. 특히나 대선주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검찰청 검찰총장이고요. 충암고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사법연수원은 제23기고요. 그리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나왔고, 학사에 충암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에도 있었고요. 뭐 많습니다. 이력은 굉장히 많아요. 뭐 춘천, 수원, 서울, 중앙, 부산, 광주, 의정부, 뭐 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뭐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고등검찰청 되게 많아요. 이게 다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기에 관련된 사회이사라든가, 특히나 이 동문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사회이사들이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서현 같은 경우,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 덕성 같은 경우, 시스웍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 조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지 INC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덕성도 그렇고, 덕성 오늘 상한가 갔죠. 덕성우도 그렇고요. 참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뉴스 나왔죠, 여기. 여기 보시면요. 참 이렇게 보면 어쩌면 인물 안에 우리 국내에서 진짜 인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지만 너무 또 많은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인물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라는 이제 기존의 정치인과는 좀 다른 분이시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공직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정치적인 기반은 크게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인맥이라든가 이런 동문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성도 그렇고, 사회이사로 치면 뭐 시스웍, 서현, 뭐 지금 뉴스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많죠. 많은데 뭐 그래요. 뭐 셀 수 없이 나올 거예요. 셀 수 없이 나올 거고,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그래요. 뭐 사회이사로 서울대 법대 동문, 뭐 1년 후배, 1년 선배, 2년 후배, 2년 선배,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특히나 이제 임기가 내년 되면 얼마 남지 않았죠.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전에 나와서 대선에 뛰어들 수도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죠. 거기서 국감에서 대답하시기에는 정치를 안 한다라고 선을 긋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국민을 봉사하는 쪽이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치도 잘하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죠. 물론 정치의 우선은 국민을 위해서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못 느끼죠. 네. 현실적으로는 잘 못 느끼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 못 느끼는데, 아무튼 궁극적인 목적은 다 국민을 위해서고 나라를 위해서니까, 그것도 정치를 한다는 것도 어쩌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기준으로서는요. 그래서 덕성이라던가 이런 서현, 이런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 탑메탈 이런 것도 당연하고요. 루멘스도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1년 후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웍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종목들 다
제가 봐서는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진짜 그 두 분, 그 사람과 윤석열 총장과의 친분이 진짜로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같은 동문이다라는 점, 그 점. 근데 동문인데 되긴 많이 차이 나면 솔직히 모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1년, 2년, 뭐 요 사이 3년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얼굴은 알 수는 있죠, 사실. 얼굴은 알 수 있고 서울대 법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만의 그게 있죠. 문화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서도 뭐 친분이 쌓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냐?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갑자기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하나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기관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정리하는 뭐 블로그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카페들이 생기기 마련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순환매가 이뤄지죠.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대장이 얘가 됐다가 제가 됐다가 이렇게 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서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각 종목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8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금 나오고 있고요.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와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손절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요. 한 8,800원 정도, 8,800원 정도까지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 분명히 이거는 긴 호흡과 긴 인내심과 긴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정치 테마주의 대선주, 거기다가 인물주들은 잔파동과 엄청난 변동성, 그걸 다 견디셔야 됩니다. 다 견디셔야 되고, 손절가는 요 8,800원, 서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스웍 같은 경우, 시스웍은 그전에도 많이 올랐죠, 사실.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시스웍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시스웍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축하드리겠고요. 저는 이 종목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2,500원을 잡고 손절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현 탑메탈, 그 전부터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8월부터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랠리가 올라갔던 거는 한 10월 23일 그리고 10월 21일부터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점이 뭐냐면 8월 달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또 조정받고 조정받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정받고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나와줬죠. 조정 시에 거래량은 안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별로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이 박스권을 갖출 때도 거래량이 거의 전무하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제가 봐서는 오늘 서현이 대장이 됐고 서현 탑메탈이 한 4등주 정도 됐어요. 왜냐면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덕성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 첫 파동에 상한가가 나왔죠. 하지만 얘도 8월달에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거래량은 연초부터 좀 나와줬고요. 거래량은 꽤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고점을 찍고 저점이 깨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죠. 이렇게 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깨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약간 깨지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하지만 견뎌주면서 오늘 상한가. 그렇죠? 네. 재무 한번 볼게요. 덕성부터 재무 보겠습니다. 재무. 손익계산서고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이거 결산입니다.
결산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개별로 보겠습니다. 개별도 뭐 2018년도에 적자난 거 빼고는 없어요. 네, 없죠. 매출도 뭐 괜찮고 그냥 뭐 재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현 탑메탈 개별입니다. 결산이고요. 이 종목도 2018년도에 적자가 한번 났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흑자, 그 전에도 흑자, 괜찮고요. 연결로 보겠습니다. 연결로도 흑자, 2018년도에 적자 난 것 빼고는 괜찮고요. 시스웍도 괜찮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지금 적자는 안 나는 회사예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점, 연결로 개별 보겠습니다. 개별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4억. 하지만 적자는 안 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스웍도 그렇고요. 그리고 봅시다. 지금 루멘스도 지금 사회이사가 그 서울대 법대 동문 1년 후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니 LED 관련 주기도 하죠. CS에 좀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루멘스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피레침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어요. 이게 뭐 물량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뭐 동호회 작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미니 LED 관련, 마이크로 LED 관련된 종목이고 CS가 내년에 2021년 1월 달에 1월 8일부터인가 잡혀져 있는데 항상 CS마다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죠? 연초에 이렇게 연말에 오르고 연초에 고점 찍고 빠지는 모습. 근데 자, 올해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이 종목도 어쩌면 뭐 지금 말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말이 좀 나오고 있고 사회이사가 그쪽이랑 윤석열 총장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말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재무제표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크게 나고 있고 개별이고요. 401억 연결로 봐도 392억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요. 분기 한번 볼게요. 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17억의 적자가 나고 있고 3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연결로 보면 지금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루멘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라면 글쎄요. 저라면 요 종목 한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 1,550원 정도 선절가 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이렇게 루멘스 같은 경우는 좀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금 뭐 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은 서현 덕성이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현 덕성이 대장이다. 덕성 우는 사실 우선주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주는 좀 어쩌면 좀 급락이 빨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좀 커요. 덕성 우 같은 경우 우선주들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를 때는 진짜 미친 듯이 오를 수 있어요. 미친 듯이 오를 수 있는데 미친 듯이 빠질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서현 탑메탈 참 지금 최대 매물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서현 탑메탈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600원 정도의 선절가를 잡고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이나 덕선이나 뭐 시스웍이나 뭐 루멘스나 재무 좋은 거 들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재무 좋은 거 그리고 시간 투자 그리고 변동성의 투자 그리고 되게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 되게 멘탈이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를 꼭 챙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이제 어쩌면 오늘 윤석열 테마주 중에 극히 일부를 지금 봐드렸고 상한가 간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 종목 중에 재무가 탄탄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덕성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서양 가지고 계신 분들, 다들 좋은 수익 나셔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항상 이 정치 테마주들은 대선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보궐선거 가까이 올수록 아마 좀 더 힘이 내고 자금이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년 되면 불과 대선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아요.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1년 3개월도 안 남죠. 왜냐면 2022년 3월 8일이니까 3월 9일이네요. 채 1년 3개월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보궐선거를 준비함으로써 대선까지도 각 정당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정치 대선 인물주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공약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공약주라고 생각하면 별거 없어요. 사실 지금 가장 사회에서 문제, 그게 뭐예요? 예전부터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문제인 거, 그게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제약 바이오주, 키트주, 그런 게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5G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상승을 이끌었고, 그리고 자율주행과, 지금 자율주행에 조금 움직이죠? 자율주행된 관련된 종목들, 또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미국 대선 이후에 움직이는 뭐고, 그 이후에는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며,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는 국내 대선이 아무래도 그 자금력을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공약주들은 문제가 뭐겠어요? 일자리겠죠.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일자리,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 이거 뭐 100%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100% 나온다고 봐야죠. 역대 대선에서 안 나온 게 없어요. 네, 공약에서. 이번에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고요. 이런 종목은 각 여든 야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걸 피해간다 그러면 대권에 나오지 말아야죠. 여기에 대한 공격과 여기에 대한 해결책,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 당이 생각하는 해결책, 이런 건 당연히 필수예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물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 여든 야든 아직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네, 정해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뚜렷하게 자기 색깔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색깔이 있지만, 이낙연 같은 대표님은 크게 자기 색깔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총리에서 이렇게 왔다. 약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건 맞아요. 자기만의 색깔은 있고, 그리고 홍준표, 그리고 누가 있죠? 이명박 정권에서 그 총리 하셨던 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 하셨던 분이죠. 아무튼 그분도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이들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사람들 입방아에. 네. 그럴 때마다 그 관련된 주식은 뭐 들쭉날쭉 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잘 견디시고요. 네. 시간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1월이에요. 3분기가 발표가 될 예정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 대선 테마주들은 뭐 실적 이런 거 안 보죠. 올라가는 건 안 보지만 내려올 때는 실적을 봐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실적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탄한 기업은 가급적이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크게 위험 부담 없는 걸로. 왜냐하면 장기로 가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기로 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물론 이걸로 단타를 하셔도 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죠. 먹잇감인데 그거 못 하잖아요. 사실 일반 회사 다니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계속 그걸 보고 있어요. 주식을 보고 있지는 못하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한 종목을 갖고 오래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그 손절가를 좀 지켜주시는 한에서 제가 계속 짚어드릴 거예요. 계속 짚어드리고 새로운 종목 나오면 또 알려드리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거를 그냥 검토해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요. 그 종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떠도는 거,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고, 독성 같이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은 항상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이 대선주는 오래 가져가야 되니까 재무가 좋아야 된다라는 점,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길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실 대선주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기대하는 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래요. 염려되는 점도 있고 기대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제가 이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고요. 100%제 사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그냥 뭐 그래요.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꼭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 때고 누구나 다 힘들 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이기도 한데 꼭 좋은 수익 내셔서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오늘 뭐 그렇네요. 네, 아무튼 좋은 투자 하시고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